전편에 이어서 F1 얘기 계속 해보죠. 전편에는 이제 1971년 F1, 1976년에 개량된 F1 New라고 읽어야 될까요? N. 이렇게 하고 이제 비로소 1981년도에 New F1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굳이 말로 따지자면 1980년도에 니콘의 F3, 그 다음에 이제 펜탁스의 LX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야말로 우리가 카메라 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그었던 그런 카메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New F1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펜탁스 LX 자체는 잘 몰랐고요. 아주 매니아들이 아니면 몰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3가 대중적으로 또 기자들이나 모든 거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것만이 최고의 카메라인 줄 알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F3보다 바로 New F1을 프로 사진가들이 더 많이 선호를 했었던 기종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보도사진 기자, 즉 신문사 사진 기자들이 니콘 쪽을 많이 선호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갱지에다가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강한 렌즈를 선호했었죠. 그게 바로 니콘의 렌즈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칼라라든가 이런 걸 찍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기자가 쓰는 카메라가 정말 좋은 카메라구나 생각하면, 물론 내구력이나 튼튼하고 이렇게 좋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진을 한다고 소위 한다는 사람들도 니콘 카메라들을 많이 선호했었고, 유독 니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미국도 캐논보다는 니콘 쪽이 많이 성공을 거두었던 나라이기도 하죠. 니콘 카메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캐논 카메라가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떠한 그런 특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UF1이 일본에서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냐면 바로 만듦새가 튼튼해요. UF1이요. 니콘 F3랑 어깨를 견주는 카메라들이에요. LX랑 같이. 근데 이제 일본 카메라에서 사람들이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렌즈, 그 칼라 발색이 좀 화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칼라 사진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진에, 보도 사진에서는 아무래도 니콘 쪽이 유리하고, 일반 쪽 사진에서는 캐논 쪽이 그 당시에는 조금 더 화려한 발색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로 기인해갖고 튼튼한 바디와 함께 렌즈 플러스 알파, L렌즈군들, 그런 렌즈들, FD 렌즈겠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 렌즈군으로 인해서 UF1이 더 인기를 끌었었던 카메라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형 F1, 그 다음에 F1, 1976년도에 F1 1N하고 거기서 조금 개량한 카메라냐? 아니다 이거죠. 이건 이름은 같이 하는 UF1이라고, 이름은 F1이라고 같이 가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체인지가 된 카메라, 다른 카메라라고 보시는 건 맞아요. 니콘으로 따지면 F2냐 F3냐 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전자식 카메라예요. 전자식 카메라. 니콘 F3나 펜탁스 LX처럼 전자식 카메라예요. 건전지가 들어가서 샷다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거, 정말 대단한 기술이 나와요. UF1에서. 뭔지 아세요? 하이브리드 샷다를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 샷다. 자, 그럼 하이브리드 샷다가 뭐냐? 일반 평상시에는 전자 샷다, 건전지를 넣어갖고 배터리 힘으로 전자적으로 샷다를 제어해요. 그럼 배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UF1은 카메라가 찍혀요. 요즘 나오나 이것도 이제 예전 얘기죠. 필름 카메라에서 니콘의 FM3 있었죠. 그게 하이브리드 샷다가 채용된 거거든요. 건전지가 없어도 전속도에서 동조가 돼요. 이 하이브리드 샷다를 채용한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펜탁스 LX 카메라도 하이브리드 샷다예요. 그것도 유명한 카메라예요. UF1 하이브리드 샷다예요. 그러면 F3는 하이브리드 샷다가 아니냐? F3는 사실 하이브리드 샷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계식 샷다를 하나를 넣었어요. 몇 분에 몇 초? 80분의 1초로. 자, 그래갖고 세 개가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인데, 이 샷다에서만큼만은 F3보다 UF1이 훨씬 나은 기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하는데요. 건전지가 있을 때는 2000분의 1초까지, 8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만약에 건전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F3 같은 경우는 80분의 1초로밖에 못 찍어요. 또는 캐논의 A-1이라든가 A1이라든가 또는 니콘의 그런 카메라들, 캐논에서는 어떻게 찍어요? 아예 샷다가 독적이 안 돼요. 카메라가 멈춰요. 그런데 얘는 건전지가 없더라도 B하고 X셔터라는 건 싱크로 접점이죠. X싱크로. 그거하고 90분의 1초하고 그 다음에 125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는 건전지가 없어도 정상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LX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 샷다의 범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샷다가 가장 큰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UF1에 와서는 조리개 우선이라든가 샷다 우선을 쓸 수가 있어요. 단. 캐논, 니콘에서는 F3에서는 당연히 조리개 우선이 되죠. 근데 UF1, 캐논의 UF1에서는 펜타 프리즘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 우선이나 샷다 스피드 우선을 쓰려면은 UF1에서 펜타 프리즘을 기본 말고 이게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제가 아까 메모했는데 AE1 파인더 FN을 꽂게 되면은 조리개 우선도 되고 셔터 스피드 우선도 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카메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샷다, 두 번째는 이 파인더를 따라서 조리개 우선이나 셔터 스피드 우선을 쓸 수가 있는 카메라다. 이런 특징들을 또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양한 측각 모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측각 모드라는 건 뭐냐면 F3는 어땠어요? 중앙부 중점 측광이죠. 원 안을 20%, 원 안을 80%, 그 외를 20%로 쓰죠. 얘는 스크린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 평균 측광도 되고 부분 측광도 되고 중앙부 중점 평균 측광 방식, 스포트 측광까지도 스크린 교체를 함으로써 좀 불편은 하겠지만 스크린 교체를 인해서 다재다능한 측광 방식을 쓸 수 있는 카메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DS, 구형 F1에서 수광 소자, 노출계 수정 소자가 CDS에서 SPD 소자로 바뀐다. 이걸 바뀌면서 노출 잴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준다. 이런 다재다능한 거고, ASA 범위도 6에서 6400까지 연동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더 넓은 범위를 쓸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F1이라는 것은 진짜 한 시대를 니콘의 F3, 펜탁스 LX, 캐논의 뉴 F1 이 세대가 그 80년대 초반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고, 이것들이 그 후에도 20년 이상 생산이 되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뭐 F1까지 합치면 3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장기적인 모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명기로서, 아직까지도 명기로서 그 반열에서 올라 있어갖고 지금 클래식, 그러니까 클래식 카메라 쪽에 일본에서는 속해 있어갖고 굉장히 깨끗한 것들은 고가에 거래되는 카메라고, 제가 이제 니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캐논 UF1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능도 지금 화려하죠. 하이브리드 샷다, 뭐 초점 스크린을 해갖고 평가치가, 이런 굉장히 앞선 기술들, 또한 여러 다재다능한 이런 부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망가지지 않고 뭐 내외부 충격에서 강한 그런 내구력들이 이런 명기라고 칭해도 아깝지 않는 하나의 우수한 카메라, 또는 지금 시대에 와서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로 우리 기억 속에 인식되는 카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페셜 버전이 하나가 나와요. 뉴 F1 하이스피드 모터 드라이브, F1 하이스피드 모터 드라이브가 있듯이 뉴 F1 하이스피드 모터 드라이브라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거는 초당 14프레임을 찍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카메라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필름을 이송시킬 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까지 캐논의 F1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편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구시대적인 유무를 자꾸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 시대, 그 브랜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획을 긋는 카메라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갈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니다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하나 정도 갖고, 예전에 이런 카메라들로 인해서 디카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런 것들로 하나씩 갖고 있을 필요성도 있는 카메라라고 송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카메라들도 한번 선별적으로 선택하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